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저희 방송은 이제 모토가 그냥 소통하는 방송이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TV 이런 데서도 생방송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아프리카 TV라든가 아주 이제 페이스북도 조금 나가야 되겠죠? 네.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계속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다 올려주시면 저희가 혹시 못하더라도 우리 저희 담당 PD께서 다른 코너에서도 답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소통 함께하는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한 지 지금 2시간 딱 됐는데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오늘 좀 또 사는 줄 알았더니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보합 정도 수준에서 보이고 있고요. 딱 지수도 마이너스 0.03포인트 플러스 왔다 갔다. 고상 0.4%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시장 상황 좀 체크 좀 해주세요. 근데 지금 시장까지 상황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뱅크 오브 재팬 회의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보게 되면 FOMC 회의 등등을 앞두고 나서 이제 전반적으로 관망세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좀 짙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대한 매수 그렇게 크게 의미 없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나마 코스닥은 이제 100억 이상에 대한 매수세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일단 경계심에 대한 쪽에 대한 흐름으로 진입을 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흐름 자체가 이렇게 세게 올라가는 종목에 대한 쪽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개별주 시장으로서의 시장에 대한 흐름이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시장 상황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보면 제필이 형님 주식이 오늘도 날아가고 있어. 네, 디오 있고 네. 자기 동생 주식도 어떻게 올라가지 않나? 바텍. 모르겠습니다. 관심주에 없어서. 디오랑 바텍. 네. 그리고 큰 틀에서 봤던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는 얼라인먼트 테크놀로지, 온라인 테크놀로지 이게 저거예요. 교정기에 보철기에 하는 회사의 투명 보철기의 세계 시장 80%. 우리나라도 이제 강남이 아니라 여러분들 치과 주위에서 하신 분들 아실까? 인보절라인이라고요. 투명을 하는 거 있거든요. 걔네 그 회사거든요. 사상치 효과 쫙 가고 있거든요. 지금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중을 비롯한 이머징 마켓에서 수요 확대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새로운 중국이다. 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약간 진부한 얘기는 별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올해 지금 새로운 어떤 모멘텀, 중국 모멘텀은 하여튼 의료 시장이라든가 좀 안 해보던 서비스 그런 쪽, 그게 이제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얘기 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쪽에서 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뭐랄까요, 좀 특징주군 좀 우리가 코멘트할 수 있는 거 전체적인 시장 갖고 좀 얘기 좀 잠깐 좀 더 해보죠. 오늘 SK가 지금 보게 되면 SK 바이오팜과 관련돼서 이제 급등한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는 이제 지금 이런 이벤트들이 계속 나와줘야지만 이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쪽이 살아가는 그렇게 대한 흐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SK 바이오팜에 대한 이슈 이것이 하나 좀 특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겠고요. 오늘 보게 되면 화장품주들이 엄청 세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 아니죠. 지금 바닥권에 있던 삼성 LNS,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도 3%, 그러니까 LG 생활건강도 3%. 그러니까 어제 LG 생활건강이 돌아 올라오는 게 좀 특이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여전히 지금 시세 연속성에 대한 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이거 이제 좀 특징적인 모습이겠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게 되면은 화장품 시장에 대한 쪽 2월 달에도 6허에 대한 방안이 20%가 더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메르스 종료가 12월 중순이었기 때문에 1월 달부터 들어서 지금 외국인 중국인들에 대한 관광객 유입에 대한 쪽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것들이 또 화장품 이런 이슈에 대한 쪽이 급증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18% 늘었었고 20% 늘었으면 급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하다가 플러스 하는 건 좋은 의미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초만 하더라도 메르스 효과가 없었던 때지 않습니까?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었다는 거니까 일단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겠고 이제 메르스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증가폭에 대한 쪽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더 많이 늘어나는 기저 효과가 있으니까. 네, 기저 효과가 더 많이 늘어나는 효과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주에 대한 쪽들이 이틀 연속으로 일단은 시세에 대한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 요거 좀 특징적인 흐름에 대한 쪽으로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미국에서 잠깐 해외 얘기 잠깐 해드리면 오늘 이제 시장이 약간 혼조권이었어요. 다우랑 나스닥 좀 올라왔나? 그리고 S&P가 좀 내려갔잖아요. 근데 나름 견제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유가도 많이 빠졌단 말이죠. 한 3, 4% 떨어졌죠. 장중에 한 5%까지 떨어지다가 3.5%? 그 정도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란이 이것들이 우린 이제 동결이 무슨 동결이냐? 우리는
우리는 그동안 팔아먹지는 못했는데.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하루에 300만 배럴 이렇게 뭐 생산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400만 배럴도 늘리겠다. 뭐 400만 배럴까지는 감산 없다 이런 얘기 하고 그러니까 있죠.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안정됐다는 게 더 중요해요. 네네. 역설적으로 보면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됐다라고 보시는 게 더 의미 있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얘기했던 대로요. 어제에 이어서 그런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살아있고요. 어저께 강했다고 오늘 또 뭔 소리냐 가만히 있는 것이 저거예요. 은행주. 그죠? 어저께 은행주는 못 사서 난리 날 거 하더니 은행주 금융 포함한 증권은 금융인데요. 이게 보면 이상해요. 어떤 뉴스 보면 ISA 때문에 난리 났다고요. 어떤 신문은 또 한산하다 그러고.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증권회사 은행 다니시는 분들은 뭐 스트레스 엄청 받죠. 웬만하면 그런 거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50개 100개거든요. 지점장 같으면 1000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정말. 네네. 어디 그냥 몽땅 다 갖고 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산 규모도 뭐 그러니까 금액 그런 거 캠페인 들어가면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금액 베이스 플러스 계좌 베이스거든요. 예? 난리가 났죠, 지금요. 하여튼 거기 지금 스트레스 받을 텐데 여하튼 그런 것들 때문에 하여튼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IS가 13조다 14조다 첫 해에 들어가 봤자 우리나라 30몇 개 증권사랑 10몇 개 은행이 나눠먹는 수익은 전체 수익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입니까? 메리츠 종금 예상으로 1000억이에요. 1000억을 나눠먹는 거죠. 네? 1000억을 나눠먹는 거. 그래서 얼마나 제가 돈이 낼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스트레스 받는 것은 거기. 그리고 신난 것은 각종 인사분하고 영업 추진부는 신났죠. 쪼니까. 네, 쪼니까. 그 증권사나 은행에 영업 추진부가 이럴 때 힘쓰거든요. 이 친구는 엄청 야근하죠. 이제 맨날 쪄야 되니까.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시장에서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런 건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수도 올릴 겁니다. 아까 우리가 잠시 전에 아마존 앱 서비스 얘기하셨는데 아까 조금 더 자세히 얘기 좀 해주실래요? 그 아마존? 아마존 웹 서비스요. 네, 그걸 아주 흥미로워 그 부분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아마존이 이제 부산의 혁신센터, 그러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이제 아마존이 한국 스타트업과 클라우드 생태계를 이제 만들어 나가겠다. 그래서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밝힌 그 목표치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시장 규모가 재작년에 이제 5천억 원 규모였는데 이걸 이제 2조 원 이상, 4배 이상 성장에 대한 쪽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가 국내 이제 그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쪽을 공략하기 위한 그런 시도에 대한 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부산광역시하고 업무 협약에 대한 쪽을 맺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이제 그 신생 기업들에게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쪽을 제공을 하겠고, 거기하고 같이 이제 그런 또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마존이 뜬금없이 아마존만 들어온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 대한 쪽이 지금 무지공산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무지공산이라고 보다 보니까 한국 그러니까 IBM에서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한국 MS 같은 경우도 창조경제 혁신센터하고 그 업무 협약을 맺고 국내 이제 스타트업 개발자들 대상으로 지금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고, 한국 IBM도 SK CNC와 함께 더불어 공공부문 클라우드 활성화에 나선다라는 전략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해외에 있는 이 클라우드 그 큰 손들이 한국 딱 보니까 얘네들은 인프라도 엄청나게 잘 갖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클라우드 쪽이 무지공산이다 보니 지금 아마존도 지금 한국을 노리고 있고, 지금 한국 IBM,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한 쪽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또 AI가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인공지능이 되기 위한 그 베이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로직은 우리가 못 만들지만 그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그 베이스는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이 모든 것들이 클라우드가 일단 기반이 돼야지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최근에 클라우드가 이제 다시 한번 주목받는 것도 이상한 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요즘 워낙 일정으로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7월에요. 면세법에 관련된 운영 개정, 그래서 관세법에 대한 개정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7월에 확정한다 얘기해서 7월에서 이제 정기국회 처리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요거 이제 이게 당겨져 갖고요. 오늘 15일인가요? 15일이네. 내일 공청회가 열리는 걸 알고 있어요. 내일.
그러니까 3월 16일에 공청회가 열려갔고요. 이번 달 말에 관세법 관련된 개정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관세법이라는 것 중에 이제 면세 운영과 관련된 것이 어떻게 개정되는 것이 이제 이번 달 만에 결정이 됩니다. 아마 내일 내일 얘기가 나오면서 구체적인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따라서 면세점 관련주들이 등락이 엄청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요즘 보면 경제지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요. 이게 보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어느 날은 이쪽 편을 좀 들은 것 같은 그 보도가 나가고요. 어느 날 또 이쪽 편 들은 것 같은 얘기가 나서 애매하고 모호가 나오는데요. 오늘 보면 오늘도 출래 불사춘 혼란의 면세점이라고 매일경제가 이제 그건 어저께 나온 거예요. 어저께 나온 건데요. 오늘 보면 한국경제나 머니투데이 보면 또 다른 얘기가 좀 나옵니다. 약간 핀트가 달라요. 그래서 누구에 따라서 확 가는 건데 이게 보면 이게 핵심은 뭐냐면 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면세점을 조기에 허용하나 아니냐는 게 핵심이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건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자동 연장이에요. 그럼 다들 좋으나 작년에 돈을 엄청 들이고 막 이것저것 하게 해갖고 새로 따간 놈 있죠.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억울한 거지. 호텔 신라랑 현대 그 산업이 들어가서 용산에 만들었죠. 네. 하나가 들어가고 그 육삼에 만들었죠. 네. 그리고 신세계가 이제 하죠. 신세계 이제 강남에 하죠. 그리고 두산이 이제 동대문을 한다 그랬는데 이제 상반기 오픈한다는데 아직 안 하고 있고요. SM은 이제 SM이 아니라 하나 있죠, 하나 둘 중심으로 만들었는데요. 가 오픈한 것도 있고 오픈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작년 말은 좀 빠듯했는데 이거는 정부 당국에서 빨리 하라 그래갖고 작년 말에 오픈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어느 쪽이 로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호텔 롯데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롯데월드 있죠, 롯데월드 어드벤처. 예? 한국까지 거기 가서 놀러 가고 제주에 용인의 에버랜드 가서 애들 가족 단위 와서 놀러 가려는데 거길 왜 오겠어요? 지금 상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6월 이후에 단체 예약 관광 뚜껑 낀 거예요, 지금 호텔 롯데월드 그쪽에. 예, 그래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그런 것도 없는데 뭐하러 거기까지 오냐, 면세점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들 주장은 안 꼽는 팟빵이 된 거죠, 지금요. 그들 주장입니다, 그들 주장. 그리고 두산, SK도 두산을 넘기려고 그랬더니 거기 보면 잘 안 되고 머리 아프고 머리 빠개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쪽은 빨리 오픈하자. 빨리 제어가 돼서 살아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남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1월 달에 매출 얘기 나왔는데 뭐 제가 얘기 아니라 관세청 단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료. 네. 여기 보면 지난해 뭐 롯데 잠수같이 어쩌고저쩌고 됐는데 이게 보시면 이거 보세요. 오는 5월 문을 닫은 SK 이것도 계속 늘어지고 있어요. 워낙 12월에서 2월까지 조금 더 뭐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면세 좀 확대하려다가 안 된 거가 있고요. 또 이제 들어간 거 보면 쭉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재미나는 거는요. 서울 용산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에 중국인도 선호하는 브랜드 롤렉스가 들어갔다가 벌써 매장 문을 닫아버렸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예? 그리고 또 브랜드 유치에 총력이 이뤘다 하나 갤러리 6세점도 소강 상태 접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5월 문을 10개 얘기는 두산 면세점 일정대로 오픈할 수 있지 의문이라는 게 없게 우려. 이런 다 누가 썼느냐? 이런 거나 제가 보더라도 신설 면세점에서 이런 쪽을 압력을 이런 우리 죽겠는데 왜 살려줘 이거거든. 약속을 지켜라. 억울한 거지. 억울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 경제 살린다 하면서 뭐야 그 사업 면세점 막 생기잖아요. 네. 근거는 있어요. 사업 면세점이 일본에서 했고 대박이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청자분들도 그냥 사업 면세점 하면 돼요. 저도 해도 돼. 제가 큰 신발 가게 하나 갖고 있고 내가 사업 면세점 하면 그만이에요. 받아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동네 세무서 있죠. 저는 잠실이면 잠실 세무서 가서 신청하면 받아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죠. 그게 내일까지 공채 열고 올해 요번 달에 결정이 나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번에 사오면서 신설 면세점이 허가가 안 났어. 그건 안 된다 그러면 요번에 떨어졌던 거죠.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지거나 재미없던 거.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반등할 거란 말이죠. 하나도 올라가고요. 두산 관련주 뭐 있는지 올라가고 호텔신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져. 현대산업도 올라가겠죠. 근데 반대로요. 지금 아무리 어느 조정을 받았건 간에 신설 면세점 조기에 허용한다 그러면 그거는 업계 얘기는 롯데월드랑 SK 면세점을 살려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들 제 얘기 아니라 해석을 하기 때문에 기존 새롭게 받은 건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SK는 안 살려줄 것 같고 롯데 하나 정도는. 근데 SK는 네. 이제 잘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네네. 그건 모르죠. 그거는 왜냐면 네. SK는 지난 작년에 휴전선 일대 문제 돼서 그랬을 때 바로 걔네들 전역 지원한 친구들 네네. 다 받아줬잖아요. 네네.
네,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네. 하여튼 그거는 뭐 제가 그건 모르죠. 누가 될지 모르지만 주가는 그렇게 크게 움직일 자리라는 얘기죠. 네네. 그리고 여기 좀 제가 누가 된다. 저는 늘씀 말씀하면 편들 마음 하나도 없어요. 네. 여기 잘못들 롯데 편들고 여기 잘못은 SK 편들고 여기 잘못은 두산 편들잖아. 네. 저희는 중립이죠.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서 무슨 삼성증권에 삼성 상관없나? 현대 뭐 해갖고 뭐 방송 만들어갖고 우리 출연할지 어떻게 하냐? 네. 어디 우리 편들 마음 없어.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 좀 중심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그런 게 중요한 이슈가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 보면 드라마 제작에 대한 쪽이 대세다라고 했는데 카카오도 지금 다음 웹툰에 대한 쪽으로 화책 미디어 그룹과 다음 웹툰 5개 작품을 영상화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다음 웹툰 5개, 뭐 거울 지금 보게 되면 거울 아시전, 뭐 죽어도 좋아, 저스트 원샷, 뭐 캐셔로, 지금 부탁해요 이별귀, 뭐 이런 그 웹툰을 갖다가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화책 그룹을 통해서 영화 드라마로 이제 제작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책 그룹과 다음 4개 작품 그리고 중국 내 영상 판권 계약을 체결했고 1개의 계약은 지금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화책은 좀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서 뭐 최대 그 드라마 제작사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화책이 제작하는 연간 드라마 편수가 몇 편인지 아십니까? 320편. 1000편. 1000편이라고 합니다. 1000편 이상의 드라마를 만드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작가와 얼마나 많은 그 시나리오와 얼마나 많은 물량들이 투입되는지, 그 1000편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하루에 3편씩 계속해서 다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시리즈로 나오면 그거 다 보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 위에 계시는 회장님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1000편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 넷플릭스 회장님은 자기네 만든 드라마 다 못 보겠지. 그런 얘기죠, 그게. 뭐, 넷플릭스는 자기네가 제작하는 건 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드라마 제작을 일단 1000편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영화 드라마, 웹 드라마를 제작을 하겠다. 그래서 작품 가치를 최대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발 이런 컨텐츠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지금 폭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중국에서도 할 수 있고, 뭐 국내 제작사들도 할 수 있고, 지금 과거 보게 되면은 예전에 그 A급 제작사인데, 작년에 보통 그 제작사가 1년에 한두 개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올해 12개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어떤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있다. 그건 이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어저께가 다른 얘기할 때 보면 무슨 사업 좋아지면 인공지능 뭐 사업 목적 추구한다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상한 주식 때문에 올라가는 게 있는데 이게 그죠? 그게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요. 지금은 관련 없고 예를 들어서 가수만 데리고 있던 애들도 드라마 제작한다고 공시할 때죠. 네네. 그런 얘기란 얘기죠. 쉽게 네네. 얘기하면. 여기저기 저만 하더라도 뭐 드라마 제작한다고 공지하면 주가는 올라갈 거란 얘기죠. 그러면서 MOU나 중사에 하나 지나가는 애랑 사진 하나 찍어요. MOU 만드는 거야. 우리 같이 드라마 한번 해보자. 그게 결국 그게 사기가 되면 큰 집 가는 거죠. 아주 친한 애가 큰 집 가 있다니까 지금 그런 거 하다가. 제가 말했잖아요. 저 아는 애 있다가 큰 집 가 있다 7년 받았다고 그냥 딱 그거 했던 애요 제가. 그런 거. 지나가는 애 잡고 쉽게 하면 하는 거죠. 그게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또 소통하는 방송이잖아요. 속지마님이 속지마님이 이학년이한테 너무 많이 속았어. 그 필명이 속지마. 속지마님 안녕하세요. 속지마님 면세점 학령관시법 관심조는 뭐죠? 하셨는데요. 네네. 그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솔직히 저 하나 찍으라 그러면 있죠. 올라갈 건 못 찍겠어요. 네. 왜냐면 제가 여태까지 판단컨대 면세점 신규 허용 나올 것 같아요. 예? 면세점 신설 허용. 그것도 조기 신규 허용하면서 저는 롯데나 SK 둘 중에 하나가 기사 회생할 것 같아요. 최소한 하나는. 2개 다 기사 회생할 가능성도 있고. 왜냐면 지금 보면 엄청나게 물량 공세 때린 거거든 지금요. 지금 보면 롯데월드가 지금 면세점 때문에 거의 망할 분위기로 언론이 나오고 있다니까 지금요. 네. 그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사람 많거든요, 요즘이요? 롯데월드? 지난번에 롯데가 어쨌든 간에 좀 많이 좀 했나 봐요. 네? 지난번에 롯데가 좀 회장님 저거 하면서 싸움질 하면서 네. 언론에다가 좀 많이 했는지 어쨌든 롯데 편을 많이 들어주더라고요. 네. 저는 거의 매일 지나가죠. 맨날 제가 거기서 버스 갈아타니까 롯데에서 갈아타거든요. 그래서 매일 보는데 요즘 사람이 많아요. 네. 그 면세점은 사람이 없는데 많은데 그게 장사 안 되는지 몰라 지금요. 하여튼 장사 엄청 잘 돼요. 사람 엄청 많아. 근데 또 이거 신문만 보면 망할 것 같이 얘기하잖아 지금요. 큰일 날 것 같이. 그래갖고 저는 제 생각은 면세점을 신설 허용을 나올 것 같아요 보네요. 그것도 조기에.
그래서 계속 할 것 같아, 사업은. 제 혼자 생각은. 그러면 작년에 엄청 돈 들여서 신규 면세점 해갖고 뭐 했던 애들? 전 머리 아플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특히 하여튼 저는 그래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엔 64 빌딩에 누가 면세점 가? 64 빌딩은 애들도 잘 안 가요. 애들도. 평생에 한두 번 갈까 말까. 거기 뷔페, 결혼식 있어갖고 뷔페 먹으러 가거나, 돌잔치 있어서 가거나. 그래갖고 지난번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애가 초등학생이잖아요. 네네. 애들이 이제 현장 학습 갈 때 보면 아무 이유도 없이 걔가 63필드 한번 가는 게 있어요. 네. 1년에 5랑 초등학교 가면 한 번씩 가. 가면서 애들이 학교에서 그런 데 간다 그래. 모르겠어. 그 노코멘트고요. 레포트 바로 보이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리포트인데 오늘 레포트 뭐 볼까요? 오늘 보고서에 대한 쪽은 화장품에 대한 쪽. 왜냐면 오늘 화장품이 좋으니까. 그래요? 화장품이 이제 과연 주도주로 다시 복귀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쪽도 또 이제 관건인데 지금 아까 이제 유커에 대한 방안에 대한 쪽이 늘었다. 뭐 이런 얘기는 해드렸었고 지금 화장품에 대한 2월 매출에 대한 쪽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2월 달 같은 경우는 춘절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한 쪽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이게 왜 안 됐나 했더니 또 그 사이에 끊겼네. 네. 인터넷이? 아니 또 레포트가? 예, 레포트가. 네. 지금 보게 되면은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2월 중국 수출이 회복이 됐다. 3, 4월이 이제 관건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지금 2월 데이터를 보게 되면 2월 수출입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전체 화장품 수출에 대한 쪽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27%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월 성장률이 3.6%, 그러니까 1월 달에 3.6%가 개선이 돼서 화장품이 이제 다 꺾인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2월 달에 이제 아주 드라마틱한 반전에 대한 쪽. 그래서 1, 2월 합산 수출은 13.7%. 다만 이제 2월 달에는 춘절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쪽이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연간 수출 증가율 53%에는 여전히 좀 미진한 이제 그런 수준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화장품 수출의 40%가 중국 수출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3, 4월 달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3, 4월은 전년 동기 베이스가 매우 지금 보게 되면 매우 높아서 월별 성장률은 재차 둔화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화장품에 만약에 3, 4월 달에 대한 쪽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한다라면은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수출 금액에 대한 쪽에 대한 추이가 이렇게 쭉 계절성에 대한 부분을 타고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추세가 이제 올라가다가 좀 꺾여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회복이 될 거냐. 그리고 이제 누계치에 대한 쪽으로서 이 누계 금액에 대한 쪽이 이제 얼마나 증가가 될 거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쪽이 회복이 되고는 있다. 다만, 이 회복되고는 있으나, 지금 아직까지 좀 더 이제 의미 있는 회복에 대한 쪽을 확인하려면, 3월달, 4월달 이제 관세청 데이터에 대한 쪽을 좀 더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에 대한 쪽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까 레포트 하나 보여드렸는데 잠깐 레포트 다는 거 하나 보기 전에 하나만 제가 화면 잡아주시면 아까 제가 요즘 관심 있는 게 저는 하여튼 DO 이런 거에 다시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테크놀로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보시면 온라인 테크놀로지가 아마 치과나 치료를 아마 주위에 보면 이렇게 아실 거예요. 인버전 라인이라고 치면 나와요. 우리는 한국말에 인버전 라인이라고 치면 이제 치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즘 보면 이렇게 치아 교정하는데 투명으로 돼갖고 그 3D를 쫙 깎아갖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투명 치아 교정기 80%를 갖고 있는데 딱 보시면 3년 동안 100%, 130% 올라갔고요. 아래가 S&P거든요. 오늘 사상체육과 오늘 뭐 0.12% 떨어졌는데 사상체육과예요. 1년짜리도 이럴 거예요. 1년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거 뉴스 내는 거 보면 이건 추천하는 애들이 중국 비롯한 이머징 마켓에서 교정에 대한 늘어난 거거든요. 제가 이런 걸 찾으셔야 돼, 이런 거. 그래서 보셔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다음 레포트 또 어떤 거 볼까요? 네. 중국이 지금 이제 개별 자동차 구매 지원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지방정부의 3분의 1 경기 부양책으로 기차 하향
자동차 소비 지원에 대한 쪽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허베이성 같은 경우가 기차 하향 정책에 대한 쪽을 제기할 예정이고요. 경트로 위주에 대한 그 정책을 검토하고 있고 자동차 소비에 대한 활성화를 이제 여러 군데에서 또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세 인하에 이어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필요성으로 이 기차 하향 정책에 대한 쪽을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누가 수혜를 볼 것이냐에 대한 쪽에서는 로컬 브랜드 업체들, 그 다음에 이제 조인트 업체들, 그 다음에 고급 수입차, 이렇게 순에 대한 쪽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볼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단보다는 여전히 SUV, 그러니까 중국인들 같은 경우 SUV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높은데 SUV에 대한 수혜가 더 클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현대차보다는 중국 내 로컬 SUV를 만드는 업체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늘 얘기했던 창청지처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쪽들, 뭐 이런 쪽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거고, 그런 어쨌든 현대차도 수혜를 보긴 보는데 중국 로컬 SUV를 만드는 업체보다는 조금은 낫다라는 그런 전망에 대한 쪽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로컬 브랜드 SUV 수주가 큰 부품 업체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보다는 만도나 SL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쪽도 긍정적이겠으나 현대, 모비스, 위아, 만도, 뭐 한원 시스템 뭐 이런 쪽에 대한 쪽들이 좀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시각에 대한 쪽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면 아까 이제 시간 다 됐는데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인가? 급필죠. 18일부터 24일까지 국제 전기 자동차 엑스포가 이제 제주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요 얘기는 제가 내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 주 24일 날 이것도 중요하지만 23일이 또 중요해요. 23일 날 저랑 이수영 교수를 직접 라이브로 보실 수 있는 방법. 라이브인데 테레비 라이브는 거부하죠. 온라인이 아니라 저희가 CG 준비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강남 대지역 강남 구민에서 6시 반부터 6시 반이니까 10시인가 9시까지 해갖고 저희가 글로벌 투자에 대해서 강의가 있으니까 이거 나오네. 이거 나와. 이거 나와. 홍콩 주식, 미국 주식으로 정복하는 글로벌 자산관리 비법 대공개. 대공개는 안 해야 되는데 대공개하는 거 있으니까 문의번호가 쫙 나오니까요. 많은 분들 다음 주 강남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1분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크 11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게 지금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건지 11시 때랑 지금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매국은 조금만 30억 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0.02였거든 아까 봤을 때가. 근데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0.14%로 조금 0.1%로 허벌나게 많이 빠졌다 보여요. 코스닥은 0.39%인데 어저께부터 뭐 코스닥이 뭐 지수가 엉망이라면 뭐가 뭐 이상한 거 걸레 같은 주식이 하나 있어 뭔가. 뭐 하나 코로 시작하는 게 하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얘기만 하면 잡혀가는 거. 시가총액 갑자기 3위로 지금 뛰어 올라갔고 뜬금없이.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그건 그렇고요. 이성 교수, 돈 벌고 싶지? 돈 벌고 싶죠. 돈 버는 거 가르쳐 줄까? 네, 가능한 걸 가르쳐 주십시오. 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서비스 하나 들어갑니다. 서비스. 소통하는 방송이니까. 제 화면 잡아주세요. 구글에서 말이야. 크롬 있죠? 익스플로러 쓰면 안 돼. 크롬을 쓰시는 분한테 보안의 취약점만 찾으면 10만 달러 보상을 한대. 그래서 학원이라도 다녀야 돼, 지금. 근데 이게 보면 너무 헛맹랑하잖아. 워낙 5만 달러 줬는데 10만 달러 높여준다는 거야. 근데 보면 이게 작년에 이거 받아간 사람이 200만 달러 받아갔다네, 작년에. 그래서 올해도 한 200만 달러 될 테니까 나는 안 되지만 이 교수 이런 거 하려면 하죠. 하려면 하죠. 아니요, 못 하죠. 왜? 나는 여태까지 쓰면서도 뭐 보안에 취약점이 있다. 인베디드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발견을 하지 못했는데 무슨 보안에 취약점인지 어떻게 알아? 상관없는 거야? 네네. 인베디드 그거 안 돼? 네? 인베디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하고 상관없죠. 상관없는 거야? 네. 하여튼, 괜히 나 자기 벌라고. 받으면 한 10,000달러만 달라고. 이건 그렇고요. 오늘의 스타겐 토크 주인공 오셨는데요. 오늘 주인공 우리 은수저님이 오셨어요. 네, 어느 분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공부하는 은수저. 공부하는 은수저. 은수저지만 노력합니다. 공책 2권. 그렇죠? 노트 은수저. 네, 박우석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은수저 괜찮으세요?
수저 다 부러졌습니다. 은수저의 노트. 너무 쓰렸어요. 오늘 노트가 안 갖고 오셨어요? 노트 가져왔죠. 저 종목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보물 같은 두 권은 안 보여주시고. 좀 있습니다. 예. 다음 주에 갖고 나오죠. 갖고 와서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죠. 예, 저희 준현 방송을 통해서 계속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정혜원 교육 방송하시는 건 어떻게 되세요? 네. 정회원분들은 이번 주까지 하고 이번 주까지는 준회원 분들께 준회원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후에 공개 방송해서 저 교육 방송 해드리고 그리고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회원 분들께 전념하기로 저희가 문 닫는 거예요? 예, 그런 생각입니다. 기차가 떠나가는군요. 기차는 떠나네. 정회원분들께 종목을 드리고 저 이제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걸 이제 겨우 배워가지고 이제 좋은 종목을 드리도록 지금 정회원분들께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걸 지금 처음 배웠어요? 예. 온지 이제 한 달 됐는데 이제 배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회원분들께 이 자리에 뵙었습니다. 은수저는 몰라도 되지? 은수저니까. 이거 몰라도 돼. 이런 거 직접 해본 적이 없어요. 누가 치사하게 문자까지 보내? 알아서도 보내야지 아래 것들이. 흑수저들이 보내는 거고 우리 은수저님은 종목만 불러주시면 되는데요. 하여튼 이제 막상 이제 정회원 방송 곧 시작하실 텐데요. 요즘 준회원 방송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그러냐? 준회원 분들 그래도 좀 야간 공개 방송 때도 한 50분 오시고 또 저 준회원 분들도 좀 한 30분 오셔서 장중에서 리딩이나 보고 계셔서 저도 아침 계속 장중 매매를 과거 했었거든요. 장중 매매 하다가 요즘은 좀 거기보다도 이제 종목 개발을 위해서 모의 매매는 좀 중지하고 있고요. 중지하고 있고 종목을 보는데 지금 장이 제 생각 밖으로 너무 세가지고 좀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아침에 제가 아침 8시부터 한 30분 정도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이제 여러분께 투자 차관 사항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을 매일 뉴스 브리핑 시간을 해서 준회원분들께 드리는데 채널 K에서? 예, 저 준회원 방송을 통해서 아침에서 공개 방송 아침에 한 번 열었다가 혼나서 이제 아침에 장중에만 공개 방송을 못 여는 줄 알았는데 제가 미숙해서 장중에 한번 장전에도 공개 방송 되는 줄 알고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뉴스를 보고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영문 고객님들이라면은 키워드린 고객님이라면 충분히 저는 어차피 공부하는 것 밥숟갈 하나 더 넣고 공부를 하자고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아침에 오셔서 그래도 종목들이 그날 당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예 신문을 제가 한 3개 정도를 보면서 뉴스 브리핑을 하면서 그 종목을 그 노트에다 메모장으로 이렇게 브리핑을 다 합니다. 절 보여주시면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줘보세요. 드릴까요? 오늘 종목에 나온 뉴스를 다 브리핑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오늘 이렇게 올리시는데 이거를 회원들만 보여주는 거네, 회원들만. 아니 준회원분들 언제든지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 주까지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니요, 앞으로도 계속 준회원분들은 보실 수 있도록. 어차피 주식 보고 다음 주 또 정회원이면 정회원 아니면 못 보는 거잖아요. 아침에 준회원 방송하고 장중에는 이제 회원님께 전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동시효과 전에는 준회원 잠깐 열었다가 동시효과 전에 어차피 뉴스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라면은 약간의 도움은 될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 종목들이 신문에 나왔던 것들이 움직임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키코 관련 소송 그래서 어제 안 올랐던 게 오늘 오르더라고요. 신텍홀딩스 같은 거 13%씩 오르는 그런 종목들을 뉴스를 통해서 착안하시면은 아마 장일 매매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그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분석하시고 나서요. 또 장중에 또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장중에도 이제 장중에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전 시장 자체를 지금 현재는 약간 고점 라인인데 외국인 기관은 줄기차게 매도를 하고 있고 1950에서 1970 정도 수준에서 물론 2000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뉴스에서도 지금 주식을 던지는 부자들이라는 타이틀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부자, PB들이 이제 저도 프라이빗 뱅커 출신이죠. 압구정에 있던 프라이빗 뱅커인데 고액 자산가들에게 이제 지금 고점대가 아닐까 하고 슬슬 PB들이 자금을 빼기 시작하면은 그것도 시장에 영향을 조금씩 줄 수 있을 것 같고 부자와 같이 움직이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것들이 그것들이 아무튼 돈 많으신 분들, 그분 금수저를 갖고 계신 분들. 아니 저는 그것들이란 게 그 돈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 때 그 하는 PB들이 PB들 그것들 해야 되죠. 그것들이나 저희랑 뭐 차이가 날 게 없어. 우리가 더 낫지. 그잖아요. 그것도 PB를 경험하고 오신 분이 우리 은수저님이잖아. 그잖아요.
PB들 핏줄부터 금수저나요. PB들 좀 각 은행들 뭐 증권회사 PB들 있지만은 나름 실력들 갖춘 분들이고 또 그 부분들보다 왜 편드세요? 고객들이 더 훌륭합니다. 왜 편들어? 저도 PB를 해보니까 저보다 거기 고객분들이 더 똑똑하고. 그건 맞죠. 근데 제가 보기에 그 PB들은 팔라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전부 다 IS에 가입하라 그래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팔라 그래갖고요. 반드시 그냥 갖고 딴 데 가서 뭐 사드세요 그런 사람 없다? 이거 갖고 뭐해? 그러면은, 김 부장 뭐해? 그럼, 이 사모님, 지금 당장 IS에 가입하셔야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요. 네, 그렇죠. 맞지 않아요? 형님도 지금 그랬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주권회사 계셨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어제 보니까 저도 자세히 IS에서 집중적 공부는 안 했지만은 어제 뭐 국회의원께서 가입하려고 갔는데 가입 제한이 걸려가지고 가입을 못했다고 하는데 금융자산 투자 수익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안 된다는 걸 봤던데 그럼 그 PB 고객분들은 IS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잘못하면. 맞아요. 어저께 그 국회의원은 가입한 걸로 알고 있고, 못한 사람이 사장이랑, 그 금융협회 회장 황영인가? 두 분을 못했죠. 그래갖고, 간 사람이 강석훈 의원은 가입을 했고, 나머지 둘이 못했죠. 한국투자증권 사장, 유상호 사장은 못하고, 유상호 사장님. 황영기. 그 사람은 못하고. 금융투자협회장님. 그 두 사람은, 이렇게 아셔야 돼요. 금융자산소득 2천만 원 이상 이자 수입 받는. 이자 수입 받는. 그리고 강석훈 의원은 돈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교수님이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금융소득에는 금융소득. 금융소득 2천만 원 안 되면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친구들 있잖아요. 이렇게 힌트 드리면, 친구들이 아는 사람들이, 형님, IS에 가입해줘. 그럼 있잖아요. 한마디만 하면 돼. 야, 나는 알게 모르게 나 이자 받으면 게 많다? 그러면 얘기가 딱 끝나. 힌트 하나 그러면 돼요. 쉽게 거절할 수 있는 거네요. 쉽게 거절은 제 방법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제가 은행 갔어요. 은행 가서 뭐 지금 뛰려고 세금 계산하려고 뛰려고 그랬더니 날 아니까 위원님도 IS 가입해서 그랬어. 내가 웃으면서 여긴 없지. 내가 이자 소득이 2천만 원 넘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딱 그러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말이 섞이면 30분 걸려. 말이 섞이면.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생활의 팁까지 하나 드렸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시장 전체적인 시장은 크게 지금 약간은 좀 관망이라 그러시나? 좀 봐야 될 시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노트가 궁금해요, 노트. 노트 다시 한번 보여줘. 노트 별거 없습니다. 아니, 줘봐. 종목밖에 없습니다. 줘봐. 별거 없습니다. 줘봐. 이게 중요한 게요. 이거를 보여드려요, 그죠? 투자 유망 종목, 서핑 자료. 여기 새롭게 올라온 종목들 좀 불러주세요. 여기 좀. 요즘 새로 서핑하면서 나온 종목들 좀 아니 뭐 이게 당장 추천하는 거 아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즘 서핑하는 것 중에서 관심권에 들어오는 것들 한두 개만 쭉 한번 얘기해 주세요. 편안하게. 뭐 알톤 스포츠였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알톤 스포츠하고 요즘 전기 자전거 저는 될 거라고 있어요. 삼천리 자전거를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 전기차에서 P&E 솔루션하고 PNT 같은 전기차가 결국은 또 얼마 전 GM에서 무인차 관련해서 전기차와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같이 한 카테고리로 넣어서 보면 될 것 같아서 이쪽 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뭐 거래소 시장이나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외인이 당기고 있지만 거래소가 아닌 코스닥은 방금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왜곡된 지수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조심해라. 호대주 컴바인 같은 제가 여기 차트 보시면은 그 보여주지 마. 보여주는 순간 불법이대요. 보여주는 건 불법이야? 보여주는 불법. 안 돼. 아니 차트를 보여주는 게 안 돼. 차트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지금 화면에 지금 역시 은수저는 고집세. 은수저는 고집세. 셀트리온과 카카오가 지금 시가총액 코스닥 시총 상위를 했거든요. 저도 어제 같은 경우 이상하다. 다른 코스닥 종목이 대부분 다 빠졌는데 장이 왜 올랐을까? 의구심을 가졌죠. 그러셨어요? 그런데 셀트리온하고 카카오가 어제 조금 올랐어요. 시총 1위가 다 땡기는구나. 생각했었는데 3등이 갑자기 저 밑에 있던 놈이 3등까지 올라오는 줄 나중에 뒤늦게 알았죠. 코데스 컴바인 같은 경우 시총이 정말 어마어마한 언급을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아까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거죠. 조심하라고. P&E까지 얘기하셨고 알토는 지난주까지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지난 한 주간은 좀 새롭게 좀 서핑하면서 딱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거. 지수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는 걸 말씀드리고 최근 종목들은 낙폭 과대주 위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오늘 같은 게 딱 떠오른 거는 낙폭 과대했다가 다시 이제 차트상으로 바닥을 한 번 더 테스트하고 있는 종목이 제가 오늘 보고 오늘 회원들께 매수를 하라고 하는 게 코라홀딩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엄청 떨어지는데 저거? 지금 현재 코라홀딩스가 저도 봤는데 거래까지 실려서 떨어지고 거래가 실려서 떨어지고 있어서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최근 올라온 자리 부분을 훼손하지 않는다면은 훼손하지 않으면 이 정도 수준에서는 저는 뭐 지금 들어가니까 고점이 아니라 지금 정도 수준에서라면은 뭐 입질 매수를 들어가면서 뭐 현재 수준에서는 뭐 지금 뭐 시장 상황이 나쁘지만은 그 라오스에 지금 현재 차량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좀 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왜 걱정이 없냐면 흥국생명이 23% 갖고 있고 대주주가 한 40%, 한 또 국민연금에서 한 70% 이상을 지분을 여기서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들어가고 그분들이 빠지면 더 손해를 보겠죠. 엄청 물렸어, 걔네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점에서 매수하시면 이렇게 망하죠. 오늘 같은 경우 토필드 같은 종목이 또 투자자들 애로사항이 생기고 또 중국 원양자원 이런 분들 때문에 역시 코스닥 투자에 있어서는 투자들 지뢰밭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서 좀 우량 기관이나 대주주가 많이 갖고 있는 거고 그런 주식을 쌀 때 사서 좀 오래 갖고 있는 게 좀 투자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형님, 우리는 소통하는 방송이잖아요. 임시 필명 5649 이사구님이 은수저란 말 처음 들으셨어. 근데 진짜 은수저님 맞아요. 왜냐면 여기는 아버님이 증권회사 지점장 출신이시거든요. 태어난 게 금수저인데 오후 넣으면 증권회사 오후면은 금수저인데 증권회사 월급으로 받으면서 지점장하셨거든. 그때 은수저야. 은수저. 그래서 은수저인데 은수저. 핏줄부터 증권인생. 핏줄부가 잠깐만요. 그래서 은수저입니다. 그래갖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은수저예요 이분은요. 집에 은수저도 있죠 또. 있죠. 은수저도 있죠 집에. 은수저를 식사하시지 않아요? 네, 수저 없이 태어났습니다.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으로. 코라홀딩스는 저는 솔직히 느낌이 안 와 이거. 그렇죠. 약간 겁나. 빨리 하나 또 줘봐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알아서 하시고. 제가 드리는 종목 중에서는 제가 지금 이 방송 뭐 리딩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하셔도 돼. 관심. 그래서 그러니까 머릿속 떠오르는 걸 줘요. 관심 종목으로 10,000원 정도 수준에서 10,200원 사이에 저는 대놓고 분할 매수를 들어가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거 말고 진짜 종목은요. 아니 머릿속 떠오르는 거 그걸 주세요 그거. 그걸요? 아니, 거기 써 있는 거 주세요. 아끼지 마시고요. 그거는 뭐 내일 주네온 방송에서 얘기할 거를 얘기를 지금 한번 줘보세요. 지금은 뭐 좀 게임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있으면서 게임주 중에 뭐 지금 게임주 중에서 게임 관련해서 게임주는 아니지만은 뭐 CJ ENM 같은 경우 자회사였죠. CJ 게임즈가 분할이 나면서 넷마블이 됐습니다. 넷마블이죠. 한국투자증권과 몇 개 증권사를 통해서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자산 규모가 아마 10조 원까지 될 수 있는 대형. 그 지금 CJ 넷마블이 되면 이제 게임사도 같이 갈 가능성도 있고 게임사가 상당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CJ ENM과 그것을 지분을 좀 갖고 있는 NC소프트 지금 조금 상승하다가 빠졌기 때문에 CJ ENM이 이게 회사 몇 개를 합쳐갖고 CJ ENM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죠. 온미디어 같은 회사하고 OCN 뭐 엄청 많죠. OCN, 온미디어, 뭐 플래너스 막 게임사 다 합쳐갖고 다 이거 CJ ENM 만드는데 시가총액이 아직도 3조밖에 안 되니 참. 플래너스 상장하면 10조가 된다고. 떼준 CJ 넷마블이 오히려 더 오히려 커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게 되면 참 CJ ENM 시가총액은 아직도 되게 작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은수저님, 이거 왜 이래? 아까 NC소프트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인가? 온갖 여기저기서 NC소프트 떠들던 사람도 어디 갔니? 27만 원 찍고 어느 날 3월 11일 날 시초가 27만 찍고 25만 원 깨졌는데.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보다 어디 갔어? 저는 지금 사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자기 지금 안 돼. 지금. 오히려 빠지면 더 이렇게. 정말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요? 일단 뭐 뚝심이 있는 분이셔가지고 저 사실 친구인가 후배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김정주 회장 넥슨과 김택진. 근데도 거기서 경영권에서 뚝심 있게 붙이고 또 자기 부인을 윤송이죠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주가도 지켜내지 않을까. 이런 주가를 지켜내면은 주주들도 지켜낼 거고요. 뭐 일단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게임도 많이 있고 일단 또 숨겨진 넷마블의 지분 이런 것도. 게임 하세요? 게임 하세요? 저는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은수저는 안 하거든. 은수저는 게임을 안 하거든. 근데 저는 소통하는 방송인데 후디니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막 몰아붙이니까 이항영 위원님 추심하면 잘하실 듯.
출시왕 하실 때. 주식 관련해서 요즘 뜨고 있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기업이 아니죠. 저도 최근에 뭐 회사 친정 기업에 이제 나오셨던 분들이 요즘 뭐 그 기업이자 개인 가계 부채 생기면서 이제 그런 것을 은행이나 카드사에 팔잖아요. 그걸 다 싸게 파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할인되는 줄 몰랐어요. 한 5%에 팔 예, 5%에 다 사가지고 이제 그럼 40%에 퉁아도 대박 보는 거잖아요. 대박이더라고요. 그 사업이 지금은 경쟁이 많이 생겼다지만 그래도 수익이 대단하더라고요. 아 근데 저 추진까지 안 하면 전 직업이 6개 7개가 돼요. 충분히 사실 것 같은데요. 저요? 네. 근데 그거 하면 나중에 할까요? 정기에 진출할 때 문제점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런가? 예, 예. 제가 직업이 4개거든요. 예. 4개인데 이번에 하나는 곧 추가될 것 같고요. 하나 추가될 것 같고 제가 추가되는 건 다 같이 추가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서. 동업하시는 거예요? 동업이 아니라 같이 다니는 거예요 지금요. 책도 쓰니까 우리가 저자란 또 직업이 생기잖아요. 저자. 네.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제가 또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나중에 또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게임주. 전 아직 근데 하나 더 줘보세요. 관심 있는 거. 예, 뭐 종목을 말씀드려. 저는 좀 아까 누누이 말씀드리면 좀 저도 다른 많은 분들이 좀 지켜보고 가자. 뭐 오늘도 이제 일본에서 제 BOJ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아베 총리가 지금 세계의 화살. 저도 세계의 화살이 뭔가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네. 세계의 화살이 뭔가 근데 저 최근에 알았는데 저 세계의 화살이 이제 그런 일본 무사가 그 아들한테 화살 3개를 주면서 한 개는 부러뜨리기 힘들지만은 3개가 됐을 때는 한꺼번에 부러뜨리기가 힘들다. 한꺼번에 쓰면은 더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아베가 이제 그 양적 완화를 하는 거 첫 번째 화살. 두 번째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 세 번째가 이제 새로운 신산업을 진출해서 새로운 그 성장 전략을 추진해야겠다고 이 3개를 한꺼번에 쓰는데 지금 앵고 막 되면서 역효과가 나죠. 지금 일본 사람들 그 마이너스 금리 되니까 돈을 갖다가 좀 금고가 잘 빨리고 있고 결국은 오늘 BOJ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일본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오늘 또 뭐 지금 FOMC 회의가 있으면은 거기서 또 금리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보고 가자는 지고 지금 당장 매수를 추천하고 지금 이 방송에서 말씀드려서 지금 저점을 말씀드린 거 그런 의의였으니까요. 만약에 고점에서 주식을 전문 투자하시는 분들은 신고가 나오고 좋은 걸 가야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신중하게 여기 방송을 보시는 분께 어떤 걸 따라가라고 말씀드리고 좀 이거 뭐야? 본인은 신중한 사람이고 나는 그냥 마발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고 계셔. 노트 한번 줘보세요. 내 노트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이게 언제 쓰신 거예요? 그 앞에 다 최근에 쓴 겁니다. 예. 여기 딱 보아하니까요. 예, 딱 나오네. 답이 나와. 처음에 나옵니까? 네, 여기서 느낌 있는 주식 딱 하나 있네요. 쓰신 것 중에. 삼위각기 때? 아니, 삼위각기 아니고요. 삼위각기 아니고. 특이한데요? 이게 100%짜리라서 말을 못하네. 100%짜리가 하나 있는데요. 예. 그 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인데, 딱 그걸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딱 한 종목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여기 있어요. 네, 거기 있네요. 100%짜리인데. 저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는 생각, 저도 좀 갖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계속 몰아붙여 농담을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거 좀 해주세요. 오랫동안 주식 영업을 해보시잖아요. 오프라인에서요. 온라인은 처음이신데요. 어떤 분이 전문가님이랑 딱 우리 은수저 박우석 전문가님이랑 맞는다. 어떤 분들은 이번 주에 나랑 꼭 여기 정연 가입하셔야겠다. 어떤 분이 제일 맞아요? 저는 방송에서도 준혜원 방송이나 공개 방송도 말씀드리지만은 첫 번째는 좌절한 젊은이들, 좌절하신 청년 절벽, 취업 절벽에 든 분들이 저한테서 주식을 배우고 정말 금융전사로 새로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고요. 두 번째가 지금 저도 지금 이 나이에도 제가 다른 분 진짜 강연을 갑니다. 가면은 100명 중에 제가 나이 순으로 96번째 돼요. 제가 진행하는 프로 한번 나왔었다고 강연 오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때도 갔었죠. 선명한 님이 계실 때 그때 갔는데 정말 제가 제 나이 그만큼 나이 드신 분이 이제 하나라도 더 배워보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주식이라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오시고 나머지 이제 세 번째가 정말 투자를 하시면서 전업이 아닌 분들
요즘은 진짜 핸드폰만 가지고도 매매할 수 있다. 낚시를 하다가도.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 장애 모니터에 몰입해서 모니터에 몰입은 제가 할 수 있다. 저는 이 일이고 직업이니까. 예, 그렇게 해서 좋은 주식을 2, 3일 가서 수익을 내면서 예, 낚시도 하고 자기 여유 생활을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매일 볼 필요가 없어. 네. 대신 봐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좋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아까도 했는데 이게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3월 23일 글로벌 자산관리 비법 대공개란 말이 있는데요. 출연자는 저 이학영이, 저 옆에는 이승원 교수 같이 나가 있고요. 홍콩이나 중국전은 강준혁 전문위원이 해갔고요. 강남 국민회관 2층 대강당 대치역 6번 출구입니다. 그게 3호선이겠죠? 지하철 3호선. 6시 30분부터 9시까지. 300분의 선착순이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좀 아셔야 되겠고요. 문의는 1544-9400번 전화해서 거기 확인하고 자세한 안내사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11시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